햇살이 푸른 하늘에 걸려있는 어느 날 오후, 철수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에 넘게 건축가로 일하며 수많은 건물을 설계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를 위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도면을 정리하며 가슴 한켠에 설렘이 피어올랐죠. 드디어 내 손으로 직접 내 집을 지을 때가 왔군요.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온 철수는 오랜 친구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네. 어디 좋은 곳 알아? 민호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가득 찼어요. 자네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있는 산자락 마을은 어떤가? 공기도 좋고 물도 맑아. 한번 내려와 보게. 일주일 후 철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그려보았어요. 건축 설계에 몰두하느라 자연과의 교감을 잊고 살았던 세월이 떠올랐죠. 이제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볼 시간입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철수를 맞이한 것은 맑은 공기와 푸른 산맥이었어요. 민호가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산자락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철수가 감탄했어요.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그랬지? 이곳에서 자네의 실력으로 집을 지으면 천국이 따로 없을 걸세. 마을에 도착한 철수는 우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땅값과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아담한 중개사무소에 들어서자 40 중반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을에 세 분이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땅을 찾고 계신가요?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네요. 전망도 좋고 자연과 가까운 곳이면 더 좋고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딱 좋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실래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요. 보여주세요. 중개인은 서류 몇 장을 챙기고 철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안길을 따라 걸으며 중개인은 이 마을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마을은 300년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산도 좋고 물도 맑아서 예로부터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철수는 마을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정겨운 시골 마을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오래된 나무들, 돌담, 작은 시냇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이 도시와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죠. 철수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면 정말 좋겠네요. 햇살이 따뜻한 오후, 철수는 중개인을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흙과 풀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죠. 중개인은 앞장서며 계속해서 이 지역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이 마을은 사계절 풍경이 아름답고 물도 맑아서 도시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특히 제가 보여드릴 터는 전망이 끝내줍니다. 30분쯤 걸었을까 두 사람은 산 중턱의 넓은 터에 도착했어요. 중개인의 말대로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은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강줄기도 보였죠. 이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곳입니다. 어떠세요? 전망이 좋지 않나요? 철수는 건축가의 눈으로 땅을 살펴보았어요. 경사도 적당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습니다. 배수도 문제없어 보였고요. 지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중개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건축 허가도 문제없이 날 겁니다. 철수는 주변을 더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좀 둘러봐도 될까요? 중개인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물론이죠. 저는 마을로 내려가 있겠습니다. 다 보시고 연락 주세요. 중개인이 떠나고 철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귀에 자연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까지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네요. 철수는 집을 지을 자리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큰 창을 내어 햇빛을 듬뿍 받아들이고, 동쪽에는 아침을 맞이할 작은 테라스를 만들고, 서쪽에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터에서 50걸음쯤 더 올라간 곳에 평평한 바위가 있었어요. 그곳에 올라서면 더 넓은 전망이 보일 것 같았죠. 철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철수는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도시를 떠나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집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집, 자연의 일부가 되는 집. 그런 집을 짓고 싶었죠. 좋아, 여기라면 정말 괜찮겠어. 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전체적인 조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바위에 올라서면 모든 것이 더 잘 보일 터였죠. 철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위에 가까워질수록 철수의 눈에 이상한 형체가 들어왔어요. 하얀색 무언가가 바위 위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철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바위 위에는 눈처럼 새하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린아이만큼이나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백사의 비늘은 마치 은빛 보석을 뿌려놓은 듯 했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백사는 느릿하게 머리를 들어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깊고 투명한 눈동자가 철수의 눈과 마주쳤죠. 그 순간 철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순간이었어요. 백사의 눈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한 희귀종이군.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놀라움이 가시자 전문가적인 호기심이 솟아났습니다. 아마 보호종이겠지? 자연의 일부니까.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백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철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다가 멈췄어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죠.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 그는 다시 휴대폰을 넣고 천천히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집터로 내려오면서 철수는 백사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어요. 묘한 기분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 같은 것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상상일 뿐일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예민해지는 것 같네. 그저 우연히 만난 야생동물일 뿐이지. 마을로 내려온 철수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고 왔어요.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새로 이사 올 사람으로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죠. 가게에 들러 막걸리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회관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백사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그 크기와 색깔이 너무나 특이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저런 뱀은 본 적이 없었죠. 아마 희귀종이겠지. 그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마을 회관이 보이자 철수는 백사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고 인사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살게 될 테니 마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는 막걸리 병을 들고 회관 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무렵 마을 회관은 삶의 지혜가 담긴 주름진 얼굴들로 가득했어요. 철수가 막걸리를 들고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게. 젊은이, 우리 마을에 새 식구가 생긴다는 소식 들었네. 마을 이장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환한 미소를 지었죠. 철수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철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워했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아가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어디에 집을 지으실 생각인가?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오늘 본 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산 중턱에 있는 터를 봤는데 전망도 좋고 자리도 괜찮아 보이더군요. 그러자 어르신들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거기서 하얀 뱀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만한 크기더군요. 그 말에 회관 안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이장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하얀 뱀이라고? 어디서 정확히 보았나? 철수는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집터 위쪽 바위에서요. 아주 크고 새하였습니다. 이장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하얀 뱀은 우리 마을의 산신 전령이네. 그 터는 백사가 지키는 곳일세. 다른 어르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네. 백사가 또아리를 튼 자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산신의 경고라네. 철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느꼈죠. 그럼 그곳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장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옛날에 그 자리에 집을 지으려던 사람이 있었어. 백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했지. 그런데 이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해 장마철에 산사태가 나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갔네. 다행히 아직 집을 짓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수는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집을 짓겠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갑자기 위험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른 어르신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미신이라고 웃을 수도 있지만 이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은 알아. 백사는 그냥 나타나지 않아. 항상 이유가 있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시에서 갓 내려온 그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어르신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장 어르신이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자네 몫이네. 하지만 우리 마을의 전설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네. 철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본 백사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회관을 나온 철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백사의 모습, 그 투명한 눈동자가 자꾸만 떠올랐죠. 철수는 자신이 평생 믿어온 논리와 이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미신일 뿐이야 하지만 호텔 방으로 돌아온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설계했던 집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 나무로 만든 따뜻한 바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그 모든 것이 이제 흔들리고 있었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운 철수는 새벽녘에 결심을 굳혔어요. 설계보다 더 큰 설계가 있는 것 같아 그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정했기에 기다릴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그 터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혹시 다른 적당한 터가 있을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다시 마을 회관을 찾았어요. 이장 어르신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 터는 포기했습니다. 혹시 이 마을의 적당한 다른 터를 아시나요? 철수가 공손히 물었죠. 이장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현명한 결정을 했구먼. 이 마을에는 사람 살기 좋은 자리가 또 있네. 예로부터 사람들이 살아온 터지. 이장은 철수를 데리고 마을 한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과 가까우면서도 적당히 떨어진 언덕이었어요. 전망은 산 중턱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마을 전체와 들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죠.
이 자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네. 지금은 주인이 도시로 떠나 빈터로 남아있지. 자네에게 딱 맞는 자리일세.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마을의 생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것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여기라면 좋겠네요. 이 터를 살 수 있을까요? 계약을 마친 다음 날,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어요. 철수는 호텔 창문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점점 그 세기가 강해졌죠. 밤이 되자 천둥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런 날씨에 산에는 가지 않길 잘했네. 철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빗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집의 설계를 구상했습니다. 이전의 계획보다는 소박하지만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집,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 철수는 백사와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사가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의 경고를 들어주어 고맙다. 백사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아침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철수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중개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소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철수 씨, 큰일 났습니다. 어제 보신 그 집터, 산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길 밤새 산에서 굉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자신이 집을 지으려 했던 그 자리가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니. 만약 그곳에 집을 짓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질퍽거렸어요.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중개인과 함께 산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도착하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죠. 그가 집을 지으려던 자리는 온데간데였고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들이 무너져 내린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간 흔적이 생생했어요. 믿기지 않네요. 중개인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 산은 항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철수는 말없이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사의 은빛 눈동자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도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개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있어서요. 그는 조용히 자신의 결정에 감사했어요. 백사의 경고를, 마을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은 것에 그 순간 철수는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깨달았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이장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의 눈에는 내가 말했지라는 표정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는 철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자네가 현명한 선택을 했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자네처럼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이야. 일주일 후 철수는 이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세터에서 간소한 제사를 지냈어요. 깨끗한 물과 과일, 술을 차리고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이 땅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으니 부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수의 진심 어린 기도였죠. 그는 평생 미신이라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 존중의 형태였어요. 제사를 마친 후 철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의 대화가 편안해졌습니다. 한 노인은 이 마을에 60년 넘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른 이는 농사의 비결을 알려주었죠.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웃의 온기가 철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선 다들 가족 같네요.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 철수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어요. 자연을 압도하는 웅장한 집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담한 집을 그려나갔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을 받아들이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는 지역에서 나는 나무와 돌을 주재료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요. 이 지역은 겨울에 북풍이 세게 불어요. 북쪽 벽은 두껍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한 마을 어르신의 조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 지역 흙으로 만든 벽돌은 단열이 좋답니다라고 알려주셨고요. 노련한 목수는 이곳 소나무는 곱고 단단해서 기둥감으로 최고지요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이러한 지혜를 모두 설계에 반영했어요. 그가 도시에서 배운 최신 건축 기술과 마을 사람들의 전통적인 지혜가 만나 독특한 집이 탄생하고 있었죠. 3달 후 철수의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경험과 마을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처마는 여름 햇빛을 적절히 차단하고 겨울에는 햇빛을 집 안으로 들이는 각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창문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배치했고요. 온돌방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부는 전통적이었지만 내부에는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어요. 집들이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축하해 주었어요. 이장 어르신은 웃으며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네도 우리 마을의 진짜 사람이 되었네. 그 말에 철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평생을 도시에서 살며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 잠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어요. 철수는 마을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회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고 농사일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리듬에 몸이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문득 백사를 만났던 그 자리가 궁금해졌어요. 산사태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갔을 터였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어요. 발밑에는 아직도 산사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나무들, 뒤엉킨 풀들, 그리고 드러난 바위들,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예상대로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백사가 있던 바위만은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심지어 바위들까지도 쓸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만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위 주변은 산사태로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갔지만 백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바위만은 끄떡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바위 위에는 백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은은한 기운이 느껴졌죠. 철수는 바위 위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바위 표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철수가 바위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눈에 작은 하얀 것이 들어왔어요. 몸을 숙여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하얀 비늘이었습니다. 백사가 남긴 흔적이었을까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비늘은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자 따뜻한 감각이 전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그 비늘을 작은 유리병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계는 도면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지, 자연이 알려주는 방향도 사람들의 지혜도 모두 설계의 일부야. 철수는 건축가로서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건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움, 기능성, 내구성. 이제 그는 또 하나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존중이었죠. 자연에 대한 존중,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 시간이 흐르며 철수의 집은 점점 더 마을의 일부가 되어 갔어요. 봄에는 정원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었고 겨울에는 눈 속에서도 따뜻함을 간직했죠. 그리고 철수는 매일 아침 집 앞에서 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경고를 해주셔서. 그의 말은 바람을 타고 산으로 향했어요. 누구를 향한 감사인지는 철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백사였을까요? 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운명이었을까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그가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철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도시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균형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 과거와 현재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삶과 삶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계 철학은 완전히 새로워졌죠. 그리고 그 철학은 그의 삶 전체로 확장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현명한 건축가라고 불렀어요. 그의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죠.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설계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